희대의 난제, 일 못하는데 착한 사람, 일 잘하는데 성격 파탄자. 여러분은 누굴 고르시는 편인가요? 오늘은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과 함께 이들이 상사 혹은 후배나 동료일 때 유용한 화법을 알아봅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고전적이면서도 아직까지 핫한 밸런스 게임이죠. 사실 저는 늘 일 못하는데 착한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일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성은 가르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런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괴로움이 추가되더라고요. 바로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착하니까 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일을 못해서 괴롭고, 나는 늘 악역이었습니다. 그게 꾸준해지니 일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레스도 쌓였는데요. 이런 사람들과 일해야 될 때 최대한 내 안의 악역을 꺼내지 않으면서 프로답게 일을 잘 해내는 화법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먼저 알아볼까요? 1. 네 말이 옳다. 내 말도 옳다. 황희정승 스타일. 착한데 일 못하는 상사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만 합니다. 네 말이 옳다. 네 말도 옳구나. 마치 황희정승처럼요. 사실 황희정승은 모두의 말이 옳다고 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 박애주의자처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좋다고만 하고 우유부단함의 끝을 보여준다면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애가 끓습니다. 심한 경우 이럴 거면 차라리 독불장군이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후배의 경우 내가 리딩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되니 답답하긴 하지만 좀 낫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상사일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사의 결정이 빨라지고 일이 덜 답답해지는 2가지 화법을 소개합니다. 1. 레퍼런스 제시. 2. 기한 제시. 먼저 결정을 못하는 이들의 심리를 함께 고민해볼까요? 특히 상사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 모두의 의견이 다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요, 일을 못하고 능력이 없는 상사의 경우 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입니다.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일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 이유가 큽니다.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 레퍼런스 제시로요. 예를 들어 상사가 고민하는 옵션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2가지의 예시를 조사해 간단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민트에 초코를 찍을지 초코에 민트를 찍을지 고민되시는 것 같아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1번이 민트에 초코를 찍은 사례 중 대중 반응이 가장 좋은 사진이고요. 2번은 초코에 민트를 찍은 레퍼런스인데요. 역시 조회수가 높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다음으로 이 기한 리마인드로 재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촉을 할 때 효과적인 화법은요, 기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팀장 너가 이때까지 결정을 안 해주면 일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부서에서 항의가 들어올 거야 인데요, 이를 회사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팀장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또 결제가 가능하다고 회계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결제가 되어야 다음 프로세스 진행이 가능하다고 A팀에서도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기한을 리마인드 할 때는 관련 부서의 사람들 이야기 혹은 프로세스 관련 일정을 공유해 주시면요,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급박한 상황이 더욱 와닿습니다. 리마인드가 되죠. 사실 실무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조금 늦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차질이 생겨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착한 성향의 상대라면요, 결정을 못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차질이 생긴다는 말에 움직일 확률이 커지니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돼? 싶을 때도 리마인드차 확인을 시켜주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2번째입니다. 2. 죄송해요. 사과봇. 인정 잘하고 사과를 잘하는 것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오히려 잘못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절대 안 하면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괘씸죄. 하지만 반대로요, 일을 못해서 매번 사과만 하면 그것 또한 곤란합니다. 착한데 일을 못하는 사람, 우선 인정하고 사과는 잘하나 습관적으로 죄송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겪는 사람은 답답하죠. 만약 이런 후배를 두신 선배분들이 계시다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이분들에게 일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어요. 네, 이렇게 자꾸만 일을 가르치는 사과보, 특히 후배라면요, 선배의 가이드에 따라 착한데 일 잘하는 후배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다음에 2가지 말로요. 첫 번째, 방향성, 목적 확인. 2번째,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먼저 착한데 일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타입의 경우 방향성과 목적 각인의 질문이 필수입니다. 목적을 모르고 아직 요령이 없어서 기계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것인데요. 한마디로 숲을 전혀 보지 않고 나무만 베다 보니 얼마나 나무를 베야 되는지, 왜 나무를 베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일을 하거나 일을 잘못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타입에게는 1번 방향성, 목적 각인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들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이때 유의하실 점 하나, 반드시 열린 질문을 통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열린 질문을 한마디로 예와 아니오로 끝나는 닫힌 질문이 아닌 다양한 주관식 대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중요한 상황,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걸 통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의 생각을 들을 수 없는 네, 아니요 로 끝나는 닫힌 질문이 되니까요. 이걸 열린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출을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까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만약에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면요, 이를 짚어주며 업무 교정이 가능해지겠죠. 습관적인 죄송해요 보색의 효과적인 두 번째 화법 2. 구체적인 지시는요, 특히 이런 케이스에 유리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아는 분이에요. 심한 경우는 그 하나마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정말로 후배가 일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나의 화법이 문제인지를 돌아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뭉뚱그려 지시하는 나의 화법으로 인해 문제가 시작됐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필요한 건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을 타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저 시리얼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이렇게 말할 경우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리얼 과자 하나를 갖다 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어떤 시리얼을 달라는 건지, 우유에 타달라는 건지, 이 우유는 저지방인지 아무거나인지, 타올 경우 우유를 먼저 타고 붓는 건지, 시리얼을 붓고 우유를 타는 건지 등 말이죠. 대부분 이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너무나 많이 생기면 놓치는 것들이 생기죠.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도 지시한 상사에게는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구체적인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콤프로스트 이 작은 컵라면 사이즈 하나 있잖아요. 그거랑 200ml 저지방 우유 하나만 사다 주시겠어요? 갖다 주시면 알아서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할 경우 상대가 헷갈리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확실한 멘트, 제가 카톡으로 다시 보내둘게요 라고 할 경우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지시가 되겠죠.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3. 네네네 대답만 잘하는 사오정. 사오정 오랜만이죠. 3호정 아닙니다. 헐. 네, 3번 유형은 대답을 열심히 하는데 대답만 잘하고 일은 엉뚱하게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대답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경우 뭐라고 하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같은 말을 계속 해줘야 되거나 나중에 다르게 이해하고 아예 딴 말을 하는 경우, 역시 함께 일하는 사람이 괴로워지는데요. 이런 타입에게 유리한 화법 수미상관. 한마디로 이런 사오정은 돌려 말하면 절대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서론, 두 가지식으로 지시를 한 뒤 결론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며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히든 채널을 꼭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사오정 타입에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좋은 채널을 발견했는데 말이야, 화법이랑 인간관계를 쪽집게처럼 가르쳐주는 채널이 있더라고. 히든 채널이라고. 네네네. 쪽집게요? 찝어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 정확히 두 가지식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대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채널이 하나 있는데 히든 채널이라고 말 잘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재미도 있어. 궁금한데요? 화법이라니 저한테 딱이에요. 꼭 봐야겠어요. 지금 한번 검색해봐요. 유튜브에 있어요. 히든 채널. 이런 식으로 바로 영업이 가능하겠죠? 이런 사오정 타입과 일할 때 핵심은요, 앞에서 했던 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줄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방향도 있고요. 그래서 첫 줄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시를 확실히 할 것 기억하세요. 네, 오늘은 착한데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과 이들과 일할 때 효과적인 화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네 말이 옳다. 내 말도 옳다. 첫 번째, 레퍼런스 제시. 두 번째, 여론 제시. 2. 죄송해요. 사과부. 구체적인 지시. 3. 네네네 대답만 잘하는 사오정. 수미상관 화법.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면요, 한마디로 일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모호한 표현은 제거할 것, 레퍼런스를 제시해 결정하게 하고 리마인드 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타입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거나 나는 이 일이 안 맞나 봐, 나는 자책은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누군가에게 일 못하는 직원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잘못될 때는 지시를 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내가 역으로 오늘의 화법을 활용해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리마인드 질문을 하며 확인을 하시면요, 일을 잘못 키우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씩 나아가며 성장하려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